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굿바이 이재명에 이어서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김잔디 가명입니다. 필명이죠. 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지은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른바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시면 이제 굿바이 이재명 얼마든지 사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썸네일 보시면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씨 그 여비서, 이게 참 작년이 재작년인가요? 이제 막 날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지난해 4.7가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 7월이군요. 아유, 벌써 1년 반이 됐네요. 그 피해자가 이제 가명으로 김잔디라는 필명으로 썼는데요.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이 피해 호소인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피해자가 참 절규를 하니까 민주당의 그 당시 당 대표가 바로 해골 이해찬 선생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또 이른바 여성운동계 운동권의 대모라는 남윤순이죠. 근데 자기는 또 남윤순이라고 합니다만은 남윤순 최고위원 등이 피해 호소인, 그때 들이댄 그 유명한 논리가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를 들여대면서 그 정말 절규하는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말 가증스러운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피해 호소인입니다. 그때 우리 애청자 여러분 1년 반 전 이야기니까 깜빡깜빡 하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자체를 갖다가 위선자들을 줄 소환했다 라고 쓴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신 고통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말장난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심했을 국민과 피해 호소인,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이와 같이 절규하는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른바 네이밍을 붙인 것이 바로 남인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될 뻔했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게 또 피해 고소인이에요. 또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인권을 이야기하고 물론 다 윤미향 같은 그런 과들이 많죠. 피해 호소 여성에게 깊은 위로와 마음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가 쓴 책이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이 부제가 참 더 멋져요.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그 어마어마한 2차, 3차, 4차, 5차 가해를 버티고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 부제가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입니다. 피해자는 이제 가명 김잔디로 썼어요. 그래서 저서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천년의 상상에서 출판했고요. 통해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박원순 전 시장 죽음 이후에 끊임없이 자행된 2차 가해 실상,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생존 기록을 담아낸 거라고 합니다. 이 저자 김잔디 씨는 4년간의 성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잔인했던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인사들을 보면서 이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인사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해찬이니 남인순이니 이낙연이니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을 얘기합니다.
2차 가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다라고 이제 출간의 이유를 밝혔어요. 이 저자 김잔디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3대째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약간은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고 박원순 시장이 비서가 된 거는 2015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발령 나면서부터고요. 지원하지도 않은 비서직에 면접을 보고 바로 다음날 비서실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중요한 건 지원하지도 않은 비서직에. 그러니까 참 예전에 연산군 시절에 최홍사라고 있었습니다. 최홍사. 흥청망청할 때 그 흥청과 망청 그 뭐냐니까 연산군 주변에 그 예쁜 여자들 갖다가 둘러싸갖고 그냥 주지육림을 갖다가 즐기는 연산군을 위해서 전국 팔도에서 진짜 뭐 미모와 좀 재원들 이런 재원들을 갖다 발굴하면서 갖다 바쳤던 자들을 바로 채홍사라고 합니다. 서울시 이거 박원순 시장 죽음으로 유야무야 덮을 일 아닙니다. 누가 채용을 했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정권 바뀌면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이제 김잔디 씨에게요. 비서실 발령 이후 나는 꽤 오랜 시간 힘들었다. 비서라는 업무를 하려고 공무원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명감을 가졌던 고용노동부에서의 일을 제치고 온 자리가 누군가를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자리라니 나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이전 근무 부서였던 사업소에서 일하며 느낀 뿌듯함에도 못 미쳤다. 이후 2019년 중반까지 저자는 김잔디 씨는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일정 관리를 맡았다. 그가 즉 김잔디 씨가 밝힌 업무는 간식 준비하기. 이 간식 준비도 참 재밌더라고요. 박원순 씨가 일회용 용기를 괜히 싫어했대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도 일회용 용기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접시에 담는 뭐 그런 일도 했다는 겁니다. 참 밖으로는 말이지 뭐 갖다가 헤어진 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온갖 서민 코스프레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무슨 옛날 뭐 연산군도 아니고 진시황도 아니고 무슨 뭐 저 공무원 여자 공무원이 무슨 뭐 저기 뭐 상궁입니까? 궁녀입니까? 무술입니까? 일회용 그거 사다가 말이지 그 저 담는 그런 일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낮잠 깨우기, 손님 다가 준비하기,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가족의 장보기. 야, 갑자기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생각나네요. 아, 집에서 뭐 했다고 갔다가 현역 육군 대장을 작살을 냈던 이 좌파들 아닙니까? 이른바 당번병이 이른바 그 공관에서 그 박찬주 대장 뭐 가족일 그거 하는데 썼다고 갔다가 작살이라고 현역 육군 대장한테 너 군복 입은 채로 검찰에 나와 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좌파입니다. 위선자들이죠. 박원순 시장 가족의 장복이 박원순 시장이 장복하는 약을 대리 처방으로. 근데 이게 장복하는 약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 아직 안 읽어봤으니까 그냥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게 조금 뭐랄까 좀 뭐랄까 그 좀 처방받기 어려운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조금 뭐 금지 물질 비슷한 그래서 굉장히 제한하는 뭐 그런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장복하는 약을 대리 처방으로 타오는 1등이었다. 2017년 상반기부터는 박원순 시장이 사적으로 부적절한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야기는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책 사서 읽어보시고요. 성추행의 구체적 내용 등 4년간의 성적 가해 시대도 책에 담겨 있다. 저자 김잔디 씨는 힘들다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아픔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용기를 내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금씩 살고 싶어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나간 아픔을 과거형으로 끝맺고 싶어졌다. 그러면서 아마 이 책을 낸 것 같습니다. 현재 김잔디 씨는 서울시청에 복귀해서 공무원으로 다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굿바이 이재명 이거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 냈는데 어제 1월 20일 법원에서 기각됐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서점 가시면 사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박원순, 어제도 같은 날이네, 묘하게도. 박원순 시장의 비서 김잔디 씨, 이른바 좌파들, 이해찬, 남인순, 민주당 여성 의원들, 심지어는 점잖다는 이낙연 씨까지도 피해 호소인 내지 피해 고소인으로 불렀던 김잔디 씨 어제 책 냈습니다.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부제로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 또다시 위선자들이, 내로남불의 위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